안녕하십니까? 실전경매연구소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정말 오랫동안 준비하고 기다려온 특별한 물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서울에서 가장 사람이 많이 모이는 대학가 상권, 딱 떠오르는 곳 어디입니까? 바로 신촌 연세로입니다. 하루에도 수만 명이 오고 가는 말 그대로 청년과 외국인, 그리고 직장인까지 뒤섞여서 돈이 흘러다니는 길목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신촌 한복판 연세로 메인 스트리트에 나온 대형 근린 시설이 경매로 나왔습니다. 그것도 감정가 360억짜리 건물이 지금 최저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바로 184억 3천만 원, 절반 가격입니다. 저도 수많은 경매 물건을 봐왔지만 신촌 한복판에 그것도 브랜드 테넌트가 들어가 있는 건물 중에 반값으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경매를 오래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경매 물건이 다시 시장에 나오는 경우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누군가 중간에 포기했거나 권리 관계가 복잡하거나 혹은 상권이 흔들려서 겁을 먹은 것이죠. 하지만 이런 때야말로 진짜 기회가 숨어 있는 순간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주저할 때 철저히 분석해서 용기 있게 들어간 사람만이 결국 큰 수익을 가져갑니다. 더군다나 현재 세입자가 안정적으로 장사를 잘하고 있고 그 전세 보증금이 어마어마하다면 바로 이 물건은 내 것이다 하고 덤벼 먹어야 하는 물건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이 물건이 바로 그런 케이스입니다. 지금 신촌 상권은 잠깐 주춤했지만 차량 통행 제한이 풀리고 청년층 외국인 소비력이 다시 살아나면서 다시 활력을 되찾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 1층에는 24시간 카페 ANN, 별동에는 네이처 컬렉션 화장품 매장이 이미 안정적으로 입점해 있습니다. 즉 공실이 아니라 이미 현금 흐름이 돌고 있는 건물이라는 것이죠. 제가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권리 관계부터 임차인 현황, 자금 계획, 예상 수익률, 그리고 투자 리스크와 기회까지 모두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영상 끝까지 보시면 단순히 이런 물건이 있구나 하는 차원이 아니라 나도 이 물건을 낙찰받고 싶다, 실전경매연구소에 당장 전화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드실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영상 중간중간 제가 멤버십과 구독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그건 단순히 광고가 아닙니다.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제가 영상에서 다 공개하지 못하는 자료와 누구보다 먼저 확인할 수 있는 돈 되는 경매 물건들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기회를 한 발 먼저 잡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멤버십입니다. 그러니까 꼭 지금 구독과 알림을 눌러주시고 끝까지 집중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아마 여러분의 투자 인생에서 새로운 전환점이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소개하는 사건 번호는 2024 타경 62,300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경매입니다. 소재지는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72-9번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신촌 연세로 대로변에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촌역 2호선에서 도보로 불과 2분 거리, 바로 연세대학교 정문으로 이어지는 그 메인 스트리트, 여기야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핵심 상권이죠. 즉 위치만 놓고 보더라도 이미 반은 먹고 들어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 그럼 규모를 보겠습니다. 토지 면적은 420.82, 약 127평 정도 됩니다. 서울 도심, 그것도 신촌 한복판에서 127평 대지라면 꽤나 큰 규모죠. 건물은 연면적 249.81이 약 75평입니다. 용도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흔히 말하는 상가 건물입니다. 층별 구조와 현황. 층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층에는 카페 ANN이 들어와 있습니다. 24시간 운영되는 카페라서 새벽에도 불이 꺼지지 않는 상권의 활력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2층은 현재 창고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동 건물에는 바로 여러분도 잘 아시는 네이처 컬렉션, LG생활건강의 화장품 매장이 들어와 있습니다. 즉 단순히 공실 상태가 아니라 이미 안정적인 브랜드 테넌트가 입점해 있는 구조라는 게 큰 장점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건물은 제시외 건물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면적으로는 33위짜리 2개, 그리고 107위짜리 하나, 총 173위가 추가로 포함됩니다. 경매에서는 이런 제시외 건물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류상 면적보다 실제 활용 면적이 넓다는 뜻이기 때문이죠. 건축 연역. 건축 연역도 짚어보겠습니다. 이 건물은 1985년에 준공되었고 이후 몇 차례 리모델링과 증축을 거쳤습니다. 다만 2007년에 위반 건축물 이력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 정리가 되긴 했지만
혹시라도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성이 있는지 꼭 체크를 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권리 분석 때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감정가와 최저가. 여러분이 제일 관심 있어 하시는 금액 이야기 나갑니다. 처음 감정가는 무려 360억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벌써 몇 차례 유찰이 진행되면서 현재 4차 최저가는 184억 3천만 원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정확히 절반 가격 51% 수준입니다. 여러분, 신촌 한복판 대형 근린시설이 반값에 나왔다? 이거는 단순히 싸다는 차원이 아니라 왜 싸게 나왔는지 분석해서 기회로 잡을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매각기일. 그리고 중요한 날짜, 매각기일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는 2025년 11월 18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여러분, 이런 기회는 놓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 지금까지 기본 정보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치를 보나 테넌트를 보나 가격 메리트를 보나 충분히 투자자의 눈길을 끌만한 물건입니다. 다만 기본 정보만으로 결론을 내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물건의 진짜 가치를 보여주는 입지와 상권 분석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부동산 투자의 칠알은 뭡니까? 바로 입지입니다. 아무리 건물이 좋아도 입지가 받쳐주지 못하면 소용이 없고, 건물이 조금 낡아도 입지가 탄탄하면 세입자들이 줄 서는 법입니다. 오늘 이 물건은 입지에서 이미 절반 이상 합격점을 받고 들어갑니다. 위치를 보시겠습니다. 이 건물은 서울 서대문구 신촌, 바로 연세대학교로 이어지는 연세로 메인 스트리트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신촌역 2호선에서 도보로 단 2분 거리, 여러분이 아시는 그 길목 신촌의 심장부입니다. 여기야말로 청년층, 직장인, 외국인 관광객까지 하루 종일 끊임없이 몰려드는 곳입니다. 교통을 보시면 신촌역 2호선뿐 아니라 버스 노선도 수십 개가 지나가고 차량 통행 제한이 풀리면서 상권이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차가 못 들어와서 상권이 죽었다는 말이 많았지만 이제는 해제가 되면서 유동인구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정책 변화가 곧 상권 회복으로 직결되는 지역이 바로 신촌입니다. 그렇다면 직갱력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 주변에는 연세대학교와 현대백화점, U-PLEX, 그리고 수많은 학원과 병원, 금융기관이 몰려 있습니다. 낮에는 직장인과 학생들로 붐비고 저녁이면 회식과 유흥인파가 몰려들고 주말에는 가족 단위 손님들이 북적입니다. 말 그대로 24시간, 낮과 밤, 주말까지 살아 움직이는 상권입니다. 소비층도 다양합니다. 단순히 학생들만 오는 곳이 아니라 청년과 직장인, 가족, 외국인까지 고르게 분포합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과 교환학생들이 많다 보니 화장품 매장이나 글로벌 브랜드 카페 같은 업종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건물에도 LG생활건강의 네이처 컬렉션 24시간 카페 ANN 같은 브랜드 테넌트가 들어와 있다는 점이 이를 증명합니다. 조금 후에 보증금 등 권리관계를 정리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만한 물건 1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합니다. 물론 리스크도 있습니다. 과거 신촌은 홍대나 합정 같은 신흥 상권에 밀려 공실률이 높아지고 임대료가 지나치게 올랐다가 빠진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반드시 현장 조사를 통해 실제 임대료 수준이 합리적인지 세입자 유지가 가능한지를 체크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상권은 한 번만 다시 살아나면 예전 명성을 회복하면서 임대료 상승이 크게 기대될 수 있습니다. 위반 건축물 리스크 시나리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이 물건이 가진 장점들을 하나하나 짚어봤는데요. 여기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빨간 딱지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건물이 위반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서류를 보니까 2007년 6월 27일자로 무단대수선이라는 사유로 위반 건축물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무단대수선이라는 건 뭘까요? 건축법상 허가 없이 건물의 구조나 주요 부분을 고친 경우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구청 허락 없이 여기 조금 늘리고 저기 조금 고치고 하다가 걸린 거죠. 그렇다면 투자자 입장에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일단 건축물 대장에 이렇게 위반 건축물 딱지가 붙으면 구청에서는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게 몇백만 원에서 끝날 수도 있지만 고쳐야 할 부분이 많다면 수천만 원 단위까지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낙찰자가 이걸 승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즉, 내가 낙찰을 받아버리면 이 비용까지 떠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권리 분석이라는 게 단순히 근저당, 임차인만 보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위반 건축물 여부까지 꼼꼼히 확인해야 진짜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늘 강조드리는 부분이 있죠? 바로 내가 인수해야 할 게 뭔지 정확히 아는 것. 이걸 놓치면 예상치 못한 지출 때문에 수익 구조가 완전히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겁낼 필요는 없습니다. 방법은 간단해요. 여태까지의 선례로 보면 매우 간단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낙찰 전에 반드시 서대문구청 건축과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됩니다. 위반 사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현재까지 시정이 되었는지, 이행강제금이 부과 중인지, 체납된 금액은 없는지, 그리고 이 위반 건축으로 등재된 것이 2007년 6월 27일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등재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후에 수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건축물 대장에 삭제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 네 가지만 확인하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경매는 결국 준비된 사람이 모든 과실을 가져갑니다. 다른 사람들이 위반 건축물이라 위험하다고 피할 때 오히려 정확히 분석하고 리스크를 컨트롤하는 사람만이 기회를 낚아채는 겁니다. 자, 이 물건. 위반 건축물이라는 빨간 딱지 때문에 단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제대로 분석하고 대응한다면 오히려 다른 투자자들이 주저할 때 더 좋은 가격에 낙찰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 건물은 교통, 유동인구, 집객력, 그리고 다양한 소비층이라는 네 가지 요소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입지에서만큼은 누구에게나 자신 있게 보여줄 수 있는 물건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권리관계와 임차인 분석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부동산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권리 분석입니다. 아무리 입지가 좋고 상권이 화려해도 권리가 꼬여 있으면 낙찰받는 순간 바로 폭탄을 떠안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촌 대형 근린시설 물건의 권리 상태를 아주 꼼꼼하게 그리고 재미있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소기준 권리를 보셔야 합니다. 이 물건의 말소기준 권리는 2017년 8월 18일 하주 더 페이스샵이 설정한 20억 원짜리 근저당권이에요. 이 날짜를 기준으로 그 이후에 설정된 모든 권리는 경매로 넘어가면서 싹 소멸됩니다. 이게 바로 말소기준 권리의 힘이죠. 그럼 이후에 어떤 권리들이 붙었는지 살펴볼까요? 2020년 2월 11일에는 농협에서 무려 216억 원짜리 근저당이 설정됐습니다. 그리고 2022년 6월 23일에는 NH저축은행에서 48억 원 근저당을 잡았죠. 게다가 그 이후에는 각종 압류, 가압류가 줄줄이 붙었는데요. 하지만 여러분, 걱정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말소기준 권리 이후에 붙은 권리들이라서 경매가 끝나면 깨끗하게 사라집니다. 여기서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임차인 문제일 겁니다. 과연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낙찰받고 나서 보증금을 인수해야 하느냐 아니냐, 이게 수십억을 좌우하는 부분이거든요. 첫 번째 임차인, 허줄 LG생활건강입니다. 2020년 11월 19일에 들어와서 보증금 20억 원에 월세 5,300만 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임차인은 권리소멸 기준일보다 뒤에 2020년 11월에 계약하고 입주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분은 더 뒤인 보증금 1억 원에 2023년도에 전세 계약 후 입주하였습니다. 즉, 대항력이 전혀 없다는 거죠. 대항력이 없다는 건 낙찰자가 보증금을 떠안을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더구나 배당 요구까지 해두었기 때문에 이 보증금은 경매 절차에서 소멸됩니다. 즉, 우리가 낙찰받고 나면 21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인수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이 물건은 겉으로 보기엔 임차인이 2명이나 있고 보증금만 해도 총 21억에 달하는 것처럼 보여서 겁먹기 쉬운데요. 실제로 권리를 하나하나 뜯어보면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금액은 0원입니다. 완전히 깨끗한 권리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투자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숫자만 보고 겁을 먹으면 절대 좋은 물건을 잡을 수 없습니다. 권리 분석을 꼼꼼하게 해보면 이렇게 안전한 물건들이 숨어 있는 거예요. 이번 물건은 말소기준 권리가 아주 깔끔하고 임차인들도 모두 대항력이 없으며 배당 요구를 했기 때문에 낙찰자가 떠안을 리스크가 사실상 제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보고 이 물건은 권리만큼은 정말 완벽하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금 세금 계획. 자,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죠. 바로 돈 이야기, 자금과 세금입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 보시면 대출이 안 된다,
은행이 문을 걸어 잠갔다 이런 말 많이 들으시죠? 실제로 현장에서 투자자분들 만나보면 아, 부장님 요즘은 대출이 잘 안 된다던데요? 라고 걱정부터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저희 실전경매연구소가 지난 수많은 사건을 진행하면서 대출이 안 나와서 낙찰 포기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물건의 입지와 가치를 은행이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리고 그 과정을 제대로 준비했느냐 이거죠. 이번 신촌 물건을 보겠습니다. 1. 2차 유차를 거듭해서 최저가가 184억 3천만 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감정가가 360억이었는데 절반 가격에 잡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은행 담보인정 비율 LTV를 70%로 가정하면 은행에서 약 129억 원을 대출해 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셔도 가슴이 벌써 두근거리실 겁니다. 그럼 내가 실제로 준비해야 하는 돈은 얼마냐? 단순 계산으로 55억 원 정도입니다. 여기에 빠질 수 없는 게 세금이죠. 상가 취득세는 4.6%, 이번 금액 기준으로 약 8억 5천만 원이 붙습니다. 그리고 명도비, 이건 다행히 임차인들이 배당 요구를 해서 법적으로 깔끔하게 정리되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을 겁니다. 즉 55억 원 취득세 8억 5천만 원 소액 명도비, 총 63억에서 65억 원이면 여러분이 신촌 한복판 건물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처음 들었을 땐 360억짜리 대형 건물이라서 이건 대기업이나 재벌들이나 하는 거지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니 65억이면 나도 도전할 수 있겠구나 하고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으십니까? 세금 구조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법인이 주택을 매입할 때처럼 중과세율 12%가 붙는 경우가 전혀 없고 개인이든 법인이든 상가는 딱 4.6% 취득세만 내시면 됩니다. 단순 명쾌하죠. 마지막으로 중요한 포인트. 양도세와 법인세는 여러분의 전략에 따라 달라집니다. 장기 보유하면서 임대 수익을 안정적으로 챙기실 수도 있고 아니면 리모델링 후에 임차인을 재구성하고 더 높은 가치를 붙여서 단기 매각 전략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진행했던 수많은 사례처럼 방향성만 명확히 잡으면 이 건물은 충분히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결국 결론은 간단합니다. 지금 63억 65억을 준비할 수 있는 투자자라면 신촌 한복판에서 수백억짜리 건물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이게 바로 경매의 매력이고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수익 분석. 여러분,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 바로 수익 분석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이 물건의 총 낙찰가를 184억 3천만 원으로 가정하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취득세, 각종 부대 비용까지 포함하면 총 투입 금액은 약 193억 원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이 건물에는 임차인 보증금이 21억 원 있습니다. 이 보증금은 우리가 낙찰을 받는 순간 당장 내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임차인에게 맡겨진 돈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시장에 투입하는 돈은 193억 원에서 보증금 21억 원을 뺀 약 172억 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 172억 원에 대해 연 4%의 비용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쉽게 말해 대출이든 내 돈이든 자본을 투입했다면 최소한 연 4%의 비용은 발생한다고 보는 거죠. 계산을 하면 172억 4%, 12개월 월 약 5,733만 원이 나옵니다. 즉, 이 건물은 매달 5,733만 원의 자본 비용이 생기는 구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임대 현황은 어떨까요? 현재 카페 ANN에서 월세 5,300만 원, 네이처 컬렉션에서 월세 1,250만 원을 내고 있습니다. 두 임차인을 합치면 매달 들어오는 월세 수입은 총 6,550만 원입니다. 이제 양쪽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매달 발생하는 자본 비용 5,733만 원, 매달 들어오는 임대 수익 6,550만 원. 두 금액의 차이 817만 원. 즉 단순하게 자본 비용과 임대 수익만 비교했을 때 매달 약 817만 원의 플러스 현금 흐름이 생깁니다. 연간으로 계산하면 약 9,800만 원 정도가 손에 남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경매 투자에서 이 건물이 과연 임대만으로 버틸 수 있느냐를 가장 먼저 따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물건은 단순 임대 수익만 보더라도 플러스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안정적인 투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향후 공실 리스크, 상권 변동, 금리 인상과 같은 변수들이 언제든지 현금 흐름을 뒤흔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임대 수익만을 보고 접근하는 투자라기보다는 신촌 한복판, 연세로 상권의 상징성과 미래 가치를 보고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즉 현재의 플러스 현금 흐름은 안전판일 뿐이고 진짜 수익은 매각 시 순이익과 향후 상권 회복과 자산가치 상승에서 나오는 구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클라이막스 매각을 하면 정말 나에게 얼마 벌 수 있느냐, 얼마의 세금이 나오고 세금 납부하면 얼마가 나에게 남는지 깔끔하게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만요. 제가 이렇게 밤낮 없이 자료를 뒤지고 법원 기록을 뒤져서 권리 분석까지 직접 풀어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절대로 실패하지 않고 제대로 된 투자를 하시길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혹시 보시면서 와, 이런 분석을 나도 직접 받아보고 싶다 하셨을 겁니다. 실전경매연구소에서는 단순히 유튜브 영상만 올리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물건을 낙찰받고 싶으신 분들께 권리 분석 의뢰, 자금 계획 상담, 그리고 낙찰 전략 컨설팅까지 직접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투자자분들이 저희와 함께 낙찰 성공을 하셨고 지금도 연락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기회 놓치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 나도 직접 권리 분석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꼭 아래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눌러두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올 물건들 놓치시면 진짜 후회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저희 채널에는 멤버십 기능이 열려 있습니다.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영상에서 다 풀어드리지 못한 깊은 자료와 실제 투자 팁까지 공유해드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멤버십 한 달 회비보다 그 안에서 드리는 정보 하나가 훨씬 더 값집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기본. 더 깊은 정보를 원하시면 멤버십 가입까지. 그리고 직접 낙찰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 연락 주시면 됩니다. 이제 매각을 시키겠습니다. 여러분, 경매 투자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가치를 먼저 보고 들어가서 시간이 흘렀을 때 그 열매를 독차지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건물, 당장은 월세 수익만 보면 이거 뭐야? 매달 800만 원 남는 구조? 별거 아니잖아. 하고 고개를 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고수들은 여기서 발길을 멈추지 않습니다. 경매의 본질은 지금이 아니라 미래를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개인 투자자가 2년 버틴다면 자, 계산 들어가겠습니다. 낙찰가 184억 3천만 원, 취득세까지 포함해서 약 193억 원. 솔직히 말해서 이 돈 규모면 아무나 덤벼들 수 있는 금액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로 그렇기 때문에 경쟁이 줄고 살아남은 사람에게는 엄청난 과실이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상권이 죽었다고요? 맞습니다. 신촌 상권은 한때 고점을 찍었다가 공실률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죠. 모든 상권은 순환한다고. 홍대, 합정, 망원으로 이동했던 유동인구가 다시 신촌으로 돌아올 조짐이 하나둘씩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차량 통행 제한 구역이 풀리면서 상권은 서서히 숨을 불어넣고 있어요. 그렇다면 2년 뒤 감정가 수준인 360억 원에 매각한다고 가정합시다. 무려 167억 원 차익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개인 투자자라면 양도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세금 다 떼고도 약 84억 원이 손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버티기만 하면 84억 원. 그냥 내 인생 2년 바쳐서 80억 버는 게임이라면 도전할 만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경매의 묘미입니다. 법인으로 접근한다면? 그런데 여기서 더 짜릿한 그림이 있습니다. 바로 법인 투자입니다. 똑같이 193억 원 들어가고 똑같이 360억 원에 매각합니다. 하지만 세금 구조가 달라요. 개인이면 양도세가 중과세율로 무겁게 때리지만 법인은 법인세율로 계산되기 때문에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결과적으로 순수익은 얼마냐? 약 125억 원입니다. 여러분, 같은 건물, 같은 매각, 같은 금액인데 개인으로 하면 84억, 법인으로 하면 125억. 무려 40억 차이가 납니다. 그냥 법인이라는 틀 하나로 아파트 한 채 값이 더 남는 셈이죠. 투자자의 심리를 자극하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신촌 한복판, 연세로 메인 스트리트에 여러분 이름이 새겨진 건물이 서 있는 겁니다. 낙찰받는 순간부터 이미 여러분은 이 지역 상권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폼생폼사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 그리고 2년 뒤 건물을 팔 때 수십억이 통장으로 꽂히는 순간 그때 느끼는 짜릿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아, 이래서 사람들이 경매를 하는구나. 이래서 내가 실전경매 연구소 영상을 끝까지 보는구나.
여러분이 직접 느끼실 날이 올 겁니다. 최종 메시지. 자, 정리하겠습니다. 개인 투자자 2년 버티고 매각 시 순이익 84억. 법인 투자자 즉시 매각해도 세금 구조상 유리 순이익 125억. 여러분, 이게 바로 신촌 대형 근린시설 경매의 진짜 가치입니다. 월세만 보고 들어가면 절대 답이 안 나옵니다. 하지만 매각까지 그림을 보면 이건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인생 역전의 발판입니다. 여태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돈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